안녕하세요. 그래비티입니다. 오늘은 교수학습 부분의 화학 문제 4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2번 문제부터 2010년 4번 문제까지 4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2번 문제입니다. 2004년 2번 문제는 2-1번 문제랑 그 2-2번 문제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2-1번 문제는 그 전공 문제여서 따로 풀이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 내용이라서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문제를 보시고 2-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2-2번 문제는 이제 포스너의 개념 변화 조건에서 4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수업 단계 1, 2, 3이 이 개념 변화 조건에 어디에 해당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개념 변화 조건이 이렇게 현재의 개념이 불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은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은 그럴듯해야 한다. 새로운 개념은 유용성을 가져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현재의 개념이 불만족해야 한다는 것은 주로 이제 탐색 단계라든지 혹은 상충된 상황의 노출 단계, 그런 단계에서 이 첫 번째 이 개념 변화 조건에 이제 그 단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개념과 실제 관찰 사례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보고서 불만족할 수 있어야겠죠. 다음으로 이제 개념 변화 조건 이제 두 번째인,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 나와 다는 새로운 개념이 이해되고 그럴듯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적용이 되는 학생에게 안내가 되는 그런 단계로서 단계 2, 저는 이것을 이제 개념 도입 단계라고 이제 생각했는데요. 이 개념 도입 단계에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이 조건이 개념 변화 조건으로 수업 단계에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인 그 새로운 개념은 유용성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은, 이제 새롭게 배운 그 개념이 실제 세계에 또 다르게 활용되고 또 이제 적용되는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유용성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 변화 조건 마지막 이 조건은 이제 응용 단계, 적용 단계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개념은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럴듯해야 한다는 단계 2가 되고, 새로운 개념은 유용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단계 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2006년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POE 모형 문제인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시되어 있는 자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POE 모형으로 이제 과정 1, 2, 3, 4가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각 단계 모형의 단계에 따라 분석하여 표를 완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1, 2, 3, 4가 POE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냐 하는 것을 찾아보는 건데요. 과정 1을 보시면 이제 선생님의 시범 실험을 보여줄 테니 관찰을 잘해보자 라고 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라고 해서 어떤 것을 관찰했는지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것이죠. 과정 3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요? 해서 관찰한 것에 대해서 학생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는 것이고, 과정 4는 이제 그 과학적 개념을 적용해서 교사가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 1, 2, 3, 4 중에서 과정 1과 2는 관찰 단계, 그 다음에 과정 3과 4는 설명 단계,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OE 단계 중에서 이제 예상 단계가 없는데, 그게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추가해야 할 단계의 위치를 물어봤는데요. 추가할 단계의 위치와 교사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과정 1의 앞에 추가를 해야겠죠. 예상 단계를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해야 할 활동, 교사 활동은 이제 어떤 것을 관찰할 것인지 학생에게 이제 얘기를 해줄 텐데, 관찰 결과를 예상해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찰 결과를 예상해서 본인의 탐구 활동지에 적어보게 한다. 어떻게 예상할 건지, 혹은 어떤 것을 관찰할지 관찰 결과를 예상해 보게 하고 친구들과 토의해 보게 한다, 혹은 발표시킨다, 이런 내용으로 교사 활동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좀 가지고 온 것은 이 과정 1과 2가 전부 다 관찰이고 3과 4는 전부 다 설명인데, 전부 다 이 발표시킨 내용이 들어있어요. 과정 2와 3이. 근데 과정 2는 관찰 결과 그 자체를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관찰 단계로 이제 해야 되고, 과정 3은 관찰한 그 결과의 원인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설명 단계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이 부분이 조금 새로운 내용이어서 제가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09년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 수업 과정이 이렇게 쭉 가부터 바까지 써져 있고요. 이 수업 과정에 대해서 이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보기부터 보시면 구성주의의 바탕을 둔 개념 변화 모형 맞는지 보시면요. 이제 학생이 이제 본인의 생각을 이제 토의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제 명료화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 의문 갖고 이제 새로운 생각을 구성해서 타당성 평가하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시범 실험 적용 단계를 통해서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정교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예에 대해서 생각 검토하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버의 개념 변화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 구성주의로서 급진적 구성주의로서 이제 본인의 그런 갈등 상황을 해소하는 그런 수업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는 보기고요. 니은 보기. 지금 학생이 다에 보면 질량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과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선개념은 이제 질량이 감소하지 않는 것이 아닌 상황이죠. 이게 질량이 감소하는 상황이겠죠. 혹은 뭐 무거워지는 상황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선개념은 물이 귀하되면 가벼워진다 하는 게 선개념으로서 옳은 보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은요. 다는 불만족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다를 보시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본인의 원래 가지고 있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불만족 상황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답이 4번이 되는데 이제 리을 보기 같은 경우는 이제 라 같은 경우는 이미 다에서 새로운 개념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에서는 그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그 생각을 구성하고 타당성 평가하는 단계인데 이미 이 학생은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라에서는. 그래서 바뀐 새로운 개념으로 그 생각 구성, 타당성 평가 그리고 이제 바에서 이제 뭐 정교화시키고 이 다양한 예로 이제 적용도 하고 이 모든 단계, 이 세 단계는 전부 다 조화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갈등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가 갈등 상황이 되겠죠. 가는 갈등 상황. 그리고 이제 라, 마, 바는 다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 새로운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단계, 조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2010년 4번 문제, 순환학습 문제 보겠습니다. 이 가나 다의 이 세 단계가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했네요. 그리고 물어보는 보기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죠. 기억 보기 보면 가설 연역적 순환학습 모형을 적용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가설 연역적 순환학습이 되려면 인과적 의문을 생성하고 잠정적 답을 만들고 이 잠정적 답을 검증하는 실험 단계가 이제 있어야 가설 연역적 순환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정적인 답을 검증하는 실험은 하지 않고 이 잠정적 답이 상황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는 정도라면 이것은 그 경험 귀추적 순환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 보기 보면 수업 순서인데요. 나, 다, 가가 적절하냐라고 물어본 건데 이제 가는 보면 여러 적혀 있는 농도가 다른 어른점 낮은 용액부터 순서대로 기록 이제 다에서는 이 인과적 의무 생성 그 다음에 이제 다는 이제 설명하는 단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에서 먼저 이제 탐색하고 다에서 이제 개념을 이제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가에서 농도가 여러 다른 것으로 개념을 적용하고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디귿 보기 보겠습니다. 디귿에서 이제 기억에는 연역적 추론이 이용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기억 보면 이 인과적 의문을 생성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과적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농도가 다른 설탕물하고 이제 포도당 수용액의 어느 점은 어떻게 다를까라고 하는 인과적 의문인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런 관찰을 통해서 왜 다를까 혹은 어떻게 다를까라고 하는 그 인과적 의문에 대해서 답을 이게 가설을 세우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관찰로 잠정적인 가설을 바로 세우는 그런 단계인 귀추적 추론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기출에서도 이제 보면 나오는데 어디 부분이 이제 연역적 추론이냐면 이 잠정적인 답을 통해서
측정 결과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지 토의하는 이 단계, 제가 지금 밑줄 쳐놓은 이 부분요. 이 부분은 이제 연역적 추론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과적 의문을 생성하고 잠정적 답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귀추적 추론, 그리고 이 인과적 의문에 대해서 잠정적 답이 측정 결과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지 토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잠정적인 답이 대전제, 옳은 대전제라고 보고 그 결과를 모두 설명하는지를 토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연역적 추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니은 보기만 맞는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